이제 고정관법만 보다 보면 좀 지리하니까 이를테면 청가는 10개고 지지는 이제 12글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심선생관법은 월지하고 청간에 주로 뭐가 투출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8글자인데 어떻게 보면 일간 포함을 해서 한 5글자만 집중적으로 좀 많이 좀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지지에서 월지를 뭐 어떻게 내가 합하느냐 충하느냐 나머지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보는데, 현대관법에서는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소스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12운성도 있고, 12신살도 있고, 연월일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는데, 지지를 보면, 어차피 여기도 월지에서 뭐가 튀어 올라왔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지를 보면 지지가 12이고, 또 심선생 이전의 관법은, 연지 위주로 봤어요. 연지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 그 12신살 같은 거야, 사실은. 연지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게.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명리가, 사주팔자가 잘 보이면 될 거 아니야. 잘 설명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이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고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을 수 있게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설명이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경만 봐가지고는, 아니, 배추만 갖다 놓고, 뭐 하면 뭐예요? 여기다 양념도 들어가고, 뭐 고춧가루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숙성도 시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식탁 위에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듯이, 이렇게 이제 지지가 12인데, 지지는 크게 삼합운동으로 이루어진다. 삼합운동으로 목운동, 화운동, 그 다음에 수운동, 금운동. 이런, 생황묘의 서클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크게 보면, 이 삼각형의 12 지지의 그 가장 큰 원을 그리면서 그런 운동을 해요. 생하고, 왕하고, 인묘하고. 그러니까 뭔가 스타트를 하고, 씨 뿌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쉬고. 이런 형태로 크고 작은 이런 어떤 운동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는 그 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 생황묘의 한 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로 보면 12지 중에 12분의 1인데 이걸 운동성으로 보면 4분의 1에는 다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4분의 1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4분의 1의 운동성으로 놓고 보면 조금 가까운 데가 있고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운동의 원근이 가까운 경우가 있고 멀어진 경우가 있어. 이를테면 봄에서 여름 가는 거, 가을에서 겨울 오는 거, 이거는 좀 원근감이 그쵸? 바로 지나왔고 바로 내가 갈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봄에서 가을, 겨울에서 여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운동성도 상반되어져 있고, 그 큰 운동성 중에 그 운동성을 또 어떤 정반대의 기운으로 이렇게 좀 인터섹트하고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보면 12달이고 12년이고 자기 태어난 연지 중심인데 이거를 크게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운동성 4분의 1. 예를 들어서 진생이라고 하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지쌤, 그죠? 신자진 운동을 하고, 이 신자진 운동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인호술, 그 다음에 사유축, 뭐, 이렇게, henbyo미, 이런 목화금수의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신자진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운동성이 뭐냐면, 인호술이잖아요, 그죠? 인호술. 그러니까, 신자진이고 인호술이고. 그러니까 내가 신년에 태어났던 자년에 태어났던 진년에 태어났던 신자진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신자진 운동을. 신자진 운동. 그러면 내가 태어난 신자진 운동인데 매년 또 대우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지. 그렇죠?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신자진 운동의 서클 속에서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는데 인호술이 올 때는 그러한 내 운동성에 가장 배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호술 운동하고 신자진 운동은 그 운동성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인호술 운동이 있을 때는 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환경이 어떤 변화의 패턴이 궁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바뀐다라는 거야.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격각이라는 거지. 격각. 그래서 좌우는 크게 바뀌고, 이렇게 엇갈리는 거 조금 좀 덜 바뀌고, 어쨌든 변화의 운동성이 크느냐 작느냐. 특별하게 우리가 이를테면 좌우 같은 경우는 흉이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그 형충해압의 한 부류로 이렇게 잡았는데 나머지 부류들은 이 신술도, 그쵸, 인진도, 인묘진, 신유술, 방합 같지만 이거는 격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만나면 신자진생이 인호술련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신자진생이 신이 신을 만나고 자가 신을 만나고 진이 자를 만나고 진이 진을 만나고 어쨌든 내가 신자진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자진이 왔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생황묘든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나랑 같은 S극, N극, N극이 서로 밀쳐서 동요하고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인호술만큼 많지는 않지만 신자진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잘 보세요. 크든 작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화성이 크게 움직이는 거고 신자진은 이를테면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궤도라든지 또 어떤 이직할 일이라든지 변동줄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소소하게 다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이미 신자진이 하나의 궤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내가 신이고 자고 진인데 그 다음에 자축 뭐 진사 오미 나는 수운동인데 그 다음에 금운동도 가고 목운동도 가서 내 궤도들이 조금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자진 오면 그 궤도의 원궤도에 내가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생겨. 그러니까 신자진도 변화가 생기고 인호술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12년 중에 어느 변화가 없는 달이 없겠지만 특히나 요 신자진하고 인호술 들어올 때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인생이 연지였든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자가 들어왔다 그래. 자가 들어왔다. 자, 지금 이제 한 이 정도는 살았잖아요. 이 정도는 살았잖아요. 잘 보세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했던 그 문명조도 다 일주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여기도 뭐가 있어요? 술해 있잖아요. 그렇죠? 술해. 술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해자 술이 있지. 해자술. 술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술해, 진사, 미신,
축인 이거를 이제 우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합에서 하나만 좀 나가보자. 하나만 더. 그러면 요 술해자에서는 그 다른 기운들이 다 있는데 뭐가 행세를 못 하냐면 이게 병이 다 죽어. 병이. 절되고 임묘되고 태되고. 그러니까 이건 연달아서 있잖아. 연달아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불 볼 일 없다. 이거 뭐예요? 편재 볼 일 없다. 돈 볼 일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조가 있고 자기 팔자가 있고 이렇게 그 대운이 있는데 대운에 예를 들어서 재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돈 버는 줄 알아요. 무조건 가서 뭐 사업하고 뭐 해서 돈 버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러니까 자기 구조에 따라서 그 구조가 허락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정신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 축인묘도 축에서 인에서 묘는 이거는 금이 못 살아나. 경금이 인묘되고 금이 못 살아나고 미신유는 뭐예요? 목이 못 살아나. 목이 간목이 인묘되고 그죠? 마찬가지. 그렇게 요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합을 보면 여러 가지 육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삼합도 있고 한데 이것도 합이에요. 크게 보면 이것도 합이야. 이러한 자기의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운명의 틀이 그렇게 규정지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야. 그렇죠? 요거만 빼고는 수레자는 다 어디예요? 저 서북방이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 기운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 없다. 근데 이제 올해도 자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가 들어왔으면 자가 이제 밑으로 들어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도 위에 이제 그대로 봅니다, 그죠? 그대로 봐요. 그대로 보는데 어쨌든 이거하고 조금 상반기에 아니면 내지 내면적으로 약간 그 제극인이나 동문제랑 연결돼서 이런 어떤 에너지 어떤 이런 변동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와서 일간에게 편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편인으로. 그러니까 편인으로 작용을 하고 밑에는 지지로 들어오면 일단은 양인합살의 기운도 있고 또 얘는 해자가 들어오면 또 축도 불러요. 축도. 해자 축도. 수레자 축을 부르는 거야. 수레자 축을. 그러니까 축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해가 없는 자리지. 없는 자리.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정신적인 공부나 이런 거 아니면 만약에 지금 어디 가서 하다못해 무슨 식당이라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 폭망함. 올해 완전히 폭망함. 그나마 공부하고 있으니까 버틴다. 이게 완전히 그 어떤 이면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냥 분기로 따지면 지금 개미월이잖아요. 그다음에 갑신이잖아요. 그죠? 신월부터 이게 아마 여기에 다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는 자가 들어오잖아요. 자는. 우리가 진호유예를 자영이라고 하는데 요런 개념으로 따지면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에 의해서 반발작용이 있어. 반발작용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요 기운을 밀어낸단 말이지. 영향을 주고 자극을 준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양인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안방 자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미혼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 안방 자리 비슷한 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성 만날 수 있다니까? 없으니까. 만약에 있다. 그럼 있는 놈이 와서 나랑 똑같은 놈이 나 밀치고 들어와. 그럼 있는 놈은 어때? 나가기가 쉬운 거지. 집에서 이혼까지 아니더라도 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자꾸 바깥으로 나돈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이렇게
행세를 잘 못했다. 집에 화분이 있는데 물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비리비리했다. 다시 물 줬더니 쌩쌩해졌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그렇게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있는 것 다시 재활용하거나 재살리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육친 간의 그런 간의 변화는 올 수가 있고 이게 또 양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 아니면 밑에 그나마 돈은 안 깔았잖아요. 돈 깔았으면 완전히 돈으로 수업료 내야 되는 거지. 지지에 뭐래도 옷 깔았으면 완전히 하이라이트고 자 깔았어도 그만큼 내 형제가 뜯어가든 누가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뜯어가든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본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인데 인호술이 들어가면 이게 신자진이 들어가면 신자진 운동을 하면 이 인호술 운동을 격각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격각을.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편인이 있어서 편인은 앉아서 뭐 하고 이런 거 아니면 부동산도 임대하거나 뭐 앉아서 깊은 연구하거나 이런 거 안 해서 나가서 뭐 하려고 다리 걸어가지고 부러뜨리는 그런 운이니까 못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공부로 쓰면 딱 제격인 공부나 수행이나 이런 걸로 쓰면 딱 제격인 거지. 근데 자도 보면 신자진이 들어오면 인호수를 꺾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십성으로 걸리는 거지. 이 중에서 인이 뭐예요? 인이 식신이잖아. 그러니까 식신을 격각을 하는 거야. 식신 격각하는 거야. 이게 식신 격각이 암암리 이때니까요. 요런 기운들이. 그래서 어차피 올 내년은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남는 거다. 어디 가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이거 위아래로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다리 부러진다. 다리 부러져서 못 움직이게 만든다. 못 움직이게. 그렇죠? 그래서 본래 임자가 또 식상공망이에요. 식상공망이고 해중에 이제 간목이 있는데 뭐 식상공망인데 해중에 간목이 들어 있으니까 이건 자녀로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신사에 역마에 해가 들었으니까 또 바다잖아, 물이잖아, 그렇죠? 딸 거 사주 봐도 그러니까 떨어지겠지. 특히 계사대운 오면 완전히 확실하게 떨어지겠지, 그렇죠? 계사대운. 그래서 네? 임주계월목? 이거는 예전에 썼지, 예전에 요런 애들 만나느라고 썼지. 요런 애들. 이거는 이성 기운으로 쓴 거지. 이거 공부 기운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공부하려고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자기 거 좋게 보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거 좋게 봐주려고 하는 심성이 있어요. 제 계사대운도 진짜 많이 봤어. 계사대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계사대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일단은 신자진의 사유축이 뭐예요? 겁살이잖아. 선생님은 겁살하고 이를테면 제살제를 쓰는 거야. 딱 뉘앙스가 돈이 나랑 친하질 않아. 겁주고 이런 거예요. 절지부심하게 만드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편재성이고 역마성인데 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재운이 들어오면 쟤는 만진다. 쟤를 만질 수 있는 환경에 취한다. 그런 접해준다. 이게 내 돈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그건 언제? 대운 끝날 때 가서 대차저도표 맞춰봐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심전, 대운 심전 가는데, 그럼 심전이 다 좋아? 아닌 거거든. 아닌 거거든. 이거는 겁살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여기는 진사로, 그래도 사가, 들어오는 애가 왕이잖아요. 진사를 일단은 살에 대한 거는 진사를 조금, 이거를 사술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올해도 사실은 자가, 이 월지를 격각을 하니까 여기 있었거나, 분명히 지금 있었거나, 부모 문제나, 이런 어떤, 이건 이제 직업적으로도 관을 쓴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조정하는 거나 이런 거지. 이런 게 있는데, 사도 보면 이거가 들어오면서 사술인데, 어쨌든 요 기운들을, 격각만큼은 아니더라도 요 기운이 잘 쓰여지는 기운이 그러니까 좋게 내가 쓰려고 하는 기운이 아니잖아요. 이 기운을 좀 제압을 시킨다, 일단은. 이런 환경적인 측면으로는 사가 들어오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 개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개가 위에 천간은 이제 좋은 거는. 그런데 이 사라고 하는 속성이 재성이면서 이게 편재성이면서 그리고 겁살의 기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거다. 들어오기도 들어올 거고 나가기도 나갈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삽하고 사해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돈이 내 생각만큼 이렇게 내 수중에 남아있진 않아요. 이거를 이 대운에 업태를 내가 뭘로 쓸 거냐라는 거지. 뭘로 쓸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떤 할인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하면 이런 거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좀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만약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운의 어떤 중간이나 대운의 중간이나 세운이 관여할 때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관여할 때 그때는 결국은 계사대운 시작할 때 이거 일단 합하고 들어오니까 나이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날 때는 본전치기도 되기가 어려운. 왜? 겁살이니까 나를 겁박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운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일단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재운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돈이 벌리는 운이라고 저는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어떤 재화의 입출이 많을 수 있는데, 이 돈이 나한테 롤러코스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죠? 갑오대운이었나요, 지금이? 갑오대운보다는 훨씬 더 이게 변화의 폭이, 레인지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계사대운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사의 운이 작용하는 것이 그 높낮이가, 폭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사대운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약간 빛 좋은 계사를 부을 수도 있어요. 돈만 취한다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내가 잘 활용을 해서 공익적으로 좀 한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남을 수 있겠지. 계사대운 지나갈 적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사대운보다는 같은 대운으로 임진대운이 더 낫지. 임진대운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변화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용신의 변화를 보면 술에서 신이 나오고 무가 나오고 병이 나왔잖아요. 재생살이기 때문에 둘은 용신의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같은 월지에서 세 글자가 동일하게 다 튀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는 뭐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이 신을 궁극적으로 써야 되는. 그래서 이게 요 관계는 상생관계잖아요. 상생관계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써야 될 글자 중에 이걸 쓸 거냐인데,
요 글자를 써야, 이 글자를 써야 결국은, 그래도 인생이 이제 좀 꺾어지는 나이로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한 세상 좀, 제대로 좀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명을 보고 그 사람이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을 시작할 청소년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모르겠지만, 그래, 인생 절반 정도 살아왔으면 기본적인 밑그림은 그려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퍼즐은 맞춰져 한 절반쯤 정도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보고 나머지 운에서 어떤 형태가 허락돼 있고 어떤 걸 하면 그 폭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평의 격에 대한 이런 공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심 선생은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크게 각광받았던 논법은 아니었어. 관법은 아니었어.